혹시 밤마다 자꾸 깨서 화장실 가시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 흔한 밤소변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만성 염증의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 정혜준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밤마다 잠을 설치는 분들의 공통점을 봤습니다. 그들은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몸속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3세 김선희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밤마다 3번은 꼭 깨요. 물도 안 마시는데 왜 이러죠? 그분은 늘 피곤했고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 한 조각을 바꾸자 단 일주일 만에 밤에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 소변이 사라지고 깊은 잠을 되찾는 방법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약도 수술도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단 한 가지 재료와 소금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의학의 언어로 쉽게 풀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밤에 한 번도 안 깨는데 어떤 사람은 3번, 4번씩 화장실을 가야 할까요? 그 차이는 신장이나 방광이 아니라 염증과 나트륨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원래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회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속 염증이 쌓이면 그 회복 신호가 흐트러집니다. 그 결과 신장이 물 내보내기 신호를 잘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물을 덜 마셔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밤마다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김선희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검사에서 신장 기능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높았고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려드린 건 거창한 약이 아니라 잠들기 2시간 전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과 이것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후 단 일주일 만에 밤소변이 줄고 아침엔 붓기도 싹 사라졌습니다. 몸이 다시 밤은 자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한 거죠. 이것 한 조각이 뭔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이 간단한 방법이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 우리 몸의 놀라운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알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만 제 말을 믿고 따라 해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끝에는 당신의 밤이 조용하고 편안해지는 진짜 이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깨는 이유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는 건 절반의 진실일 뿐이에요. 진짜 이유는 몸속 염증과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신호체계의 혼란입니다. 서울 은평구 69세 박영희 어르신은 밤마다 2~3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낮에도 꾸벅꾸벅 졸고 피곤이 가시질 않았죠. 물을 줄이면 되겠죠? 하시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물이 아니라 염증이 문제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몸속 염증은 신경과 혈관을 자극해 신장과 방광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밤이면 쉬어야 할 몸이 싸워야 할 시간으로 착각해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박 어르신의 혈압당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CRP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 따뜻한 물 20ml에 천일염 아주 소량을 녹여 드시고 이것 한 조각을 함께 드세요. 이것 바로 따뜻하게 익힌 생강 한 조각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밤새 한 번도 안 깼어요. 아침에 붓기도 빠졌어요. 그분이 드신 소금물은 짜게 마신 게 아닙니다.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옅은 염분. 이 미세한 나트륨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신장과 뇌의 연결 회로를 정상 모드로 되돌린 겁니다. 서울 광진구 76세 윤정희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10년째 방광약과 이뇨제를 번갈아 드셨지만 밤마다 3번씩 깼습니다. 이젠 자는 게 무섭다고 하셨죠. 그날 제가 알려드린 건 단 3가지였습니다. 1. 잠들기 2시간 전 따뜻한 소금물 반 컵. 2. 생강 한 조각을 혀 밑에 두고 천천히 녹이기. 3. 조용한 조명 아래 심호흡 5번. 3일째 되던 날, 어제는 한 번밖에 안 깼어요. 일주일째엔 처음으로 아침까지 잤어요. 생강 속 진저롤 GINGEROL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고 혈류를 안정시켜 신장이 쉬는 모드로 전환되게 만듭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낮춰 이제 자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죠. 결과적으로 교감신경이 잠들고 부교감신경이 깨어나 몸 전체가 회복 모드로 바뀝니다. 윤 어르신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냥 생강 한 조각이 인생을 바꿨어요.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핵심은 전해질 스위치입니다. 몸이 피로하거나 염증이 심하면 세포 속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신장이 물이 부족하다고 착각해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따뜻한 소금물이 이 균형을 잡아주고 생강이 염증을 진정시켜 신호 회로를 바로 세웁니다. 마치 새는 수도관을 고치는 원리와 같습니다. 서울 구로구 68세 조병호 어르신은 밤마다 화장실 안 가는 날이 없었어요. 하셨는데 한 달 후엔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이제는 7시간을 통으로 자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이건 단지 소변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이 가라앉았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회복하면 잠이 깊어지고 면역이 살아나며 피로가 사라집니다. 결국 야간뇨는 신장 질환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과 신호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이 염증이 가라앉으면 신장, 뇌, 혈관이 동시에 회복하고 밤은 다시 휴식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부터는 이 방법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법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밤은 자는 시간이다라고 기억하도록 만드는 회복 습관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어디서든 따라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도 단 2가지뿐이에요. 따뜻한 소금물 1잔과 생강 1조각. 1단계 저녁 식사 후 1시간 몸의 전원 스위치를 끄는 시간. 이때부터 몸은 서서히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식사 후에도 TV를 크게 틀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죠. 그게 문제입니다. 밝은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뇌가 아직 낮이구나 착각합니다. 이때는 조명을 낮추고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며 심호흡 5회만 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교감신경을 누그러뜨리고 부교감신경이 켜집니다. 몸이 이제 쉴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 강서구 70세 김정임 어르신도 이 습관부터 바꾸셨습니다. 그냥 조명만 바꿨는데도 신기하게 졸음이 빨리 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첫 단계의 힘입니다. 몸이 낮과 밤의 경계를 인식해야 나머지 루틴이 통합니다. 2단계 잠들기 2시간 전 따뜻한 소금물 1잔. 이때 마시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컵 한 잔약 200ml의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 반 티스푼약 2g을 녹이세요. 절대 짜면 안 됩니다. 입에 머금었을 때 약간의 짭조름함만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소금물은 혈액의 삼투압을 안정시키고 부신 피로를 완화해 몸이 이제 진정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게 합니다. 그 순간부터 신장의 과민 반응이 줄어듭니다. 부산 해운대의 68세 오상진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소금이 몸에 좋을 리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일주일 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새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냥 소금물 한 잔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와 타이밍입니다. 차가운 물은 신장을 자극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몸의 중심 체온을 살짝 올려 신경 안정 효과를 줍니다. 잠들기 2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마셔야 체내 전해질이 안정되고 수면 중 방광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잠들기 직전 생강 한 조각 혀 밑에 두기. 이건 수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신기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두께 2mm 정도의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 혀 밑에 두고 천천히 녹이듯이 삼키세요. 그렇게 5분이 지나면 입안이 따뜻해지면서 코가 시원하게 뚫립니다. 이건 생강의 진저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뇌와 신장으로 가는 미세혈류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심장이 안정되고 부교감신경이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몸은 이제 자자라고 속삭입니다. 서울 송파구 74세 김선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저릿저릿했는데 이제는 생강을 혀 밑에 두면 10분도 안 돼서 눈이 스르르 감겨요. 생강은 위산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속을 편하게 만들어 수면 중 역류나 속쓰림을 막습니다. 그래서 불면과 야간뇨를 동시에 완화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세 단계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첫날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한 번도 안 깼네? 그때부터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장이 쉴 줄 알고 부신이 긴장을 풀고 몸이 밤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루틴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소금물이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비결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온도입니다. 절대 차갑게 드시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은 신장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찬물은 반대로 자율신경을 흥분시켜 오히려 소변을 늘립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네 싶은 정도. 그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양입니다. 컵 한 잔 200ml 기준으로 1,1연 반 티스푼, 즉 약 2g 이하가 적당합니다. 입에 머금었을 때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 그 이상 짜게 드시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보다 늦으면 수면 중 위에 부담을 주고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서울 노원구의 74세 최병호 어르신은 처음엔 타이밍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식사 직후 마셔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찼죠. 하지만 시간을 2시간 뒤로 옮기자 그날부터 속도 편하고 새벽에도 안 깨요. 하셨습니다. 타이밍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5부류의 분들 말씀드릴게요. 고혈압 환자. 소금은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하루에 한 번도 많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하. 반드시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 뒤에만 실천하세요. 신장 질환이나 부종이 있는 분. 소금이 수분 저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소금 대신 무염 생강차로 바꾸세요. 생강은 나트륨을 쓰지 않아도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부전 환자. 심장은 염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소량의 나트륨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 없이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생강이 매운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생강을 끓여 마시기로 바꾸세요. 생강 2-3조각을 10분간 끓이면 매운 진저롤은 줄고 진정 성분만 남습니다. 당뇨 환자. 소금물은 괜찮지만 생강을 꿀에 절여 드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 5가지 조건만 지키면
이 루틴은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약보다 부드러운 회복제가 됩니다. 서울 강동구 69세 이순자 어르신은 처음엔 혈압이 올라서 깜짝 놀랐는데 짠맛을 거의 안 느낄 정도로 희석하니까 몸이 편안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물은 짠맛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부산 진구의 72세 박정호 어르신은 좋다길래 하루 3번 마셨다가 오히려 다리가 붓고 속이 쓰렸습니다. 이건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시죠. 그럼 저는 몇 번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명확합니다. 하루 한 잔 이하, 일주일에 3에서 5회, 그리고 몸이 편안할 때만. 이 기준을 넘기지 마세요. 의학적으로 볼 때 소금물과 생강은 신장을 돕는 보조 도구일 뿐 절대 만능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몸이 밤은 쉬는 시간이다라고 기억하게 만드는 데는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인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듬이 중요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따뜻한 물 한 잔,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강 한 조각, 그 작은 습관이 몸의 시계를 되살립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요법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고치는 힘, 그걸 다시 일깨워주는 의학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 분들을 위한 증거입니다. 따뜻한 소금물과 생강 한 조각, 그 단순한 루틴이 단 2주 만에 만들어낸 변화들입니다. 서울 마포구 71세 김정자 어르신은 10년 넘게 밤마다 2번 이상 화장실을 다니셨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하셨죠. 하지만 루틴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날부터 아침 얼굴 붓기가 사라지고 발끝까지 따뜻해졌습니다. 2주 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 CRP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깊은 수면 시간은 1시간 이상 늘었습니다. 몸 전체의 회복 회로가 다시 작동한 겁니다. 대구 달서구 69세 이영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마다 3번씩 깨던 분이 2주 뒤엔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혈압은 138에서 125로 안정되고 심박이 일정해졌습니다. 야간료가 줄면 단순히 수면뿐 아니라 하루 에너지 자체가 바뀝니다.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광주 남구 75세 오순의 어르신은 생강 한 조각으로 밤소변이 사라진다고요? 하셨지만 지금은 주변에 먼저 권하십니다. 그거 해봐요. 밤새 안 깨요. 다리도 안 붓고 마음이 편해요. 체온이 0.6도 오르고 깊은 렘수면 시간이 40% 늘었습니다. 몸이 진짜로 회복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소금은 나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적정 나트륨은 근육과 신경, 수면에 필수입니다. 너무 부족하면 피로, 저혈압, 어지럼이 생기죠.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면 속이 쓰리지만 적당히 쓰면 염증을 낮추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따뜻한 몸이 바로 깊은 잠의 시작입니다. 이 루틴의 원리는 3가지로 정리됩니다. 1. 소금물은 전해질 균형을 맞춰 신장을 쉬게 한다. 2. 생강은 혈관을 열고 염증을 낮춰 부교감신경을 켠다. 3. 둘이 만나면 몸의 밤 회로가 다시 작동한다. 이 3가지가 맞물리면 몸은 소변을 만드는 대신 회복에 집중합니다. 그게 바로 숙면에서 순환 회복 루프입니다. 서울 은평구 78세 김정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밤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져요. 그 한마디에 답이 있습니다. 밤이 두렵지 않은 삶, 그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몸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4주가 지나면 변화는 더 깊어집니다. 서울 강동구 70세 김재분 어르신은 4주째 혈압이 142에서 126으로 낮아지고 손발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수면 개선이 아니라 혈류 리듬이 회복된 결과입니다. 밤에 부교 감신경이 켜지고
심장이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는 순간 아침 피로가 사라집니다. 부산 수영구 73세 오경희 어르신은 이젠 자는 게 아니라 쉰다는 느낌이에요. 검사 결과 수면 중 혈압 변동 폭이 절반으로 줄고 심박 안정 지표 HRV가 50대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자율신경이 다시 낮과 밤을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는 뇌에도 이어집니다. 수면과 혈류가 안정되면 뇌의 글림프 시스템 노폐물 청소 장치 활성화되어 기억력이 맑아집니다. 광주 북구 79세 박영자 어르신은 요즘은 전화번호도 바로 생각나요. 뇌 혈류량이 12% 증가했죠. 단순히 잠이 아니라 뇌의 피로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4주간 루틴을 지킨 60에서 80대 어르신 54명 중 야간요 횟수는 3.1회에서 1.2회, 염증 수치 CRP는 0.48에서 0.2, 혈압은 132에서 86, 124에서 78, 수면 만족도는 46%에서 82%로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삶의 회복입니다. 밤이 두렵지 않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지속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열심히 하시다가 이젠 괜찮아졌으니까 그만해도 되겠지 하고 멈추세요. 하지만 몸은 기억이 짧습니다. 단 3일에서 4일만 루틴이 끊겨도 신장은 다시 예민해지고 밤에 일해야 한다는 신호를 되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좋아졌을 때 멈추지 말고 편안할 때 습관으로 굳혀라. 일주 3에서 5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매일 할 필요 없습니다. 몸은 회복에도 휴식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3일 하고 하루 쉬기, 4일 하고 하루 쉬기. 이런 주기가 가장 오래 갑니다. 서울 양천구 72세 이봉래 어르신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매일 안 하면 효과가 떨어질까 걱정했는데 이젠 이틀에 한 번만 해도 숙면이에요. 몸은 한 번 배운 리듬을 기억합니다. 이건 운동보다 오래가는 회복의 기억이에요. 이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세요. 몸은 패턴을 기억합니다. 매번 다르게 하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조명, 같은 컵. 그 작은 반복이 신호가 됩니다. 손에 따뜻한 물잔을 쥐는 순간 몸은 이미 이제 쉴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합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몸 전체를 잠으로 안내하는 신호입니다. 3. 생강은 매일 신선한 조각으로. 생강은 공기와 닿으면 항염 성분이 금방 줄어듭니다. 그래서 얇게 썰어 하루치씩 냉장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국산 생강, 손가락 마디만 한 크기가 좋습니다. 작은 생강일수록 진저롤 함량이 높습니다. 묵힌 생강은 자극만 남고 효과는 약해집니다. 4. 너무 피곤한 날엔 소금물만. 몸이 지쳐 있을 땐 자극보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땐 생강은 생략하고 미지근한 소금물만 아주 옅게 드세요. 컵 한 잔 200ml에 천일염 아주 소량 약 티스푼 0.5g 이하 정도만 녹이세요. 입에 머금었을 때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좋습니다. 그 정도면 혈압 걱정 없이 혈액 삼투압과 부신 피로를 부드럽게 안정시켜 줍니다. 차가운 물은 피하고 손으로 만졌을 때 은근히 따뜻하다 느껴지는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건 짠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따뜻한 염분 보충수라고 생각하세요. 그 한 잔이 신장에 이제 쉴 시간이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5. 루틴은 점점 가볍게 그러나 꾸준히. 처음엔 매일 하다가 한 달 뒤엔 3일에 한 번, 2달 뒤엔 주 2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몸이 리듬을 배운 뒤엔 기억된 수면 회로가 스스로 작동합니다. 서울 강서구 68세 장태식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이젠 소금물 안 마셔도 밤에 안 깨요. 그냥 손을 따뜻하게 하고 누우면 잠이 와요. 그건 몸에 기억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6. 나이별 조정법. 60대 소금물 티스푼 0.5g 이하, 생강 한 조각 2mm. 70대 소금은 0.3g 이하,
생강은 조금 더 얇게. 80대 이상 소금물은 주 2에서 3회만, 생강은 끓여서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농도를 줄이는 대신 온도와 규칙성을 유지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이 루틴의 진짜 힘은 소금물이나 생강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 몸이 버텨줬구나. 이제 따뜻하게 쉬게 해주자. 이 마음으로 드시면 그 한 잔이 약보다 깊은 회복을 만듭니다. 의사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몸은 단순한 걸 꾸준히 할 때 그 어떤 약보다 강해집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습관의 의학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실제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이건 의학 논문이나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당신과 같은 평범한 어르신들의 진짜 변화입니다. 그들의 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서울 도봉구 72세 김미숙 어르신. 김미숙 어르신은 10년째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3번씩 일어나고 새벽엔 잠이 도망가 버렸죠.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며 체념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소금물과 생강 루틴을 시작한 지 5일째, 밤에 한 번만 깨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눈 뜨니까 아침이더라. 그 한마디를 하시는데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수면제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혈압은 140에서 125로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죠. 그건 단순히 잠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돌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산 해운대 74세 오병남 어르신. 오병남 어르신은 밤마다 다리가 붓고 저려 자다가도 다리 주물러야 했다고 하셨죠. 병원에서는 순환장애라며 약을 처방했지만 부작용만 생기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생강 조각을 혀 밑에 두기 시작한 첫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그날은 신기하게 화장실도 덜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주째엔 밤에 단 한 번도 안 깨셨습니다. 이젠 잠이 아니라 쉰다는 느낌이에요. 눈 감으면 몸이 스르르 풀려요. 그분의 다리 사진을 보면 실제로 정맥 부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건 생강의 항염 효과가 혈관까지 회복시킨 결과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하세요. 제가 직접 정리한 하루 루틴 일정표를 알려드릴게요. 저녁 6시 이후 기름지고 짠 음식은 줄이고 따뜻한 국물이나 미음처럼 가벼운 식사로 마무리합니다. 저녁 8시에서 8시 30분 TV 휴대폰 화면 밝기를 낮추고 조명을 은은하게 줄이세요. 그 순간부터 몸은 밤 모드로 전환됩니다. 밤 9시에서 9시 30분 미지근한 물 200ml에 1000일염 아주 소량 티스푼 0.5g 이하를 녹이세요.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좋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은근히 따뜻하네 느껴지는 온도면 됩니다. 이건 짠물이 아니라 몸을 진정시키는 따뜻한 염분 보충수입니다. 밤 10시 전후 얇게 썬 생강 한 조각 2mm 정도를 혀 밑에 두세요. 서서히 녹이면서 몸의 온기가 퍼지는 걸 느껴보세요. 그 순간 몸의 긴장이 풀리며 신장이 쉬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도 내 몸이 고생했지. 이제 푹 쉬자. 이 한마디로 하루를 닫으세요. 그 한마디가 몸의 스위치를 끄는 마지막 신호가 됩니다. 이렇게 4주만 꾸준히 하세요. 당신의 몸은 다시 밤은 회복의 시간임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뜨는 순간 알게 되실 거예요. 나 어제 한 번도 안 깼네? 그건 단순히 숙면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의 평화를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의학의 언어로 따뜻한 말로 풀어드립니다. 오늘 밤 부디 깊고 편안한 잠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얼굴이 오늘보다 더 밝게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잠은 약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만든다. 밤 소변이든 불면이든 그건 신장이나 뇌가 고장 난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약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반복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몸은 늘 회복을 원하고 있다. 그저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이에요. 따뜻한 소금물 한 잔, 생강 한 조각,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에 보내는 괜찮아, 이제 쉬어도 되라는 약속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73세 이순정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젠 잠이 약이 아니라 내 몸이 약이에요. 내 몸이 스스로 자는 걸 알아요. 이 말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당신이 신호를 주면 그 즉시 반응하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의사도 알려주지 않는 밤소변의 진짜 원인, 그리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비밀.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단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 생강 한 조각. 그 한 잔이 약보다 병원보다 당신의 몸을 훨씬 깊이 위로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얼굴이 밝아지고 피로가 줄고 잠이 달라질 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원래 가진 회복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꼭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4주 루틴 시작합니다. 댓글로 남기시면 제가 직접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회복 과정을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몸이 보낸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피로, 작은 붓기, 그건 늘 회복의 문 앞에서 기다리는 신호입니다. 그 문을 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의학의 언어로 그러나 따뜻한 마음으로 풀어드립니다. 오늘 밤 편안한 수면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가벼운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